정부가 공중보건의를 상급병원에 투입하면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보건지소 상당수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강원 지역 8개 선거구에서 모두 21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서는 현역 국회의원과 재선 군수 출신 후보의 여야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평일 야간과 토일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이 운영됩니다. 춘천에서는 우리소아과가, 원주에서는 우리들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하반기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실을 해양수산국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산업추진단은 반도체 산업과로 재편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 시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를 상급병원에 투입하면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20여 명이 파견됐는데 때문에 각 읍면별 보건지소는 핵심 업무인 내과 진료가 불가능한 곳이 많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횡성군 안흥면 보건지소입니다. 이곳의 진료 과목은 내과와 치과 등 2개로 공중보건이 각 1명씩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부터 내과 진료는 매주 화요일 단 하루만 운영됩니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 공보의를 상급병원에 추가로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공보의 선생님이 이제 3월 21일자로 4주 동안 파견을 나가시게 되어서 평일에서 이제 공보의 선생님이 매주 화요일마다 대진을 오고 계시고요. 인근의 우천면 보건지소도 내과 진료가 불가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일 도내 공보의 17명이 1차 파견될 때 이곳에서 가장 먼저 차출됐는데 순회 진료를 오던 안흥면 보건지소의 공보의가 2차로 파견되면서 또 다른 지역의 공보의 1명이 3개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인 지역 주민들은 만성질환 약 처방이나 진료를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거나 다른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화요일만? 화요일에는 된대요? 많이 불편하지. 많이 불편하지. 그러면 그걸 또 다 이어가지고 병원에 와서 문제 한 번 없어가지고 또 병원에 와서 다 먹었지. 정부는 당초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공보의와 군의관 166명을 1차로 차출해 전국 상급병원에 배치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21일부터 247명을 추가 동원하기로 결정해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15개 시군에서 23명이 파견됐습니다. 강원도 내 전체 공보의 270명 가운데 1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 상급 종합병원으로 차출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달 도내 공보의 상당수의 복무가 만료돼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원주 호저와 소초 등 보건지소에는 공보의 전역으로 4월 말까지 진료가 어렵다는 공지가 나붙었습니다. 강원도는 4월 전까지 도내 공보의 270명 중 83명이 전역해 다음 달 중순쯤에야 충원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단 공보의 차출 등 이 같은 비상의료대책 기간을 한 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간을 예정으로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좀 해주십사. 왜냐하면 지금 상급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를 다루는 곳인데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아직은 양측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공보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 취약 지역의 불편과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가 춘천과 원주 소재 소아청소년과 2곳을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토일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인데요. 이번에 지정된 병원은 춘천 우리소아과, 원주 우리들 소아청소년과 의원으로 다음 달부터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올 하반기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해양수산정책관실은 정식국인 해양수산국으로 변경되며 반도체 산업추진단은 반도체 산업과 등으로 재편됩니다. 강원도는 입법 예고, 도의회 심사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 뒤 올해 7월 조직 개편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에 나설 최종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2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강원도 내에서는 모두 21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 내 선거구 중 면적이 가장 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서는 현역 국회의원과 재선 군수 출신 후보가 맞붙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서권 4개 시군을 묶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의 면적은 5,4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강원도 전체 면적의 32%, 서울 면적의 9배 수준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큰 선거구답게 당초 여러 명의 출마가 거론됐지만 후보 간 단일화와 타선거구 출마 등으로 인해 최종 후보는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우선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례 홍천 군수를 지낸 허피롱 후보를 대항마로 내놨습니다. 민주당 허피롱 후보는 군수를 역임한 행정 경험을 살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 고위험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벽오지에 가스를 공급하는 등 주민복지에 힘쓸 계획입니다. 농어촌 버스 무료 시행과 농민수당 인상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에 기본소득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가스를 단계적으로. 국민의힘 유상범 후보는 현역과 여당 후보라는 이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재선 의원이 될 경우 용문 홍천철도와 영월 제천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망 확충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도 약속했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이던 용문 홍천철도, 영월 제천 고속도로를 되살려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과 재선 군수 출신 후보가 맞붙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군소정당 후보 없이 양당 간 2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40) 총선이 3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당일은 후보자에겐 결전의 날이지만 유권자에겐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날인데요. 투표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는 투표 정보 팩트체크 해봅니다. 인증샷 못 찍나요? 인증사진 열기 선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 이 투표소 밖에선 손가락 기호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사진을 SNS에 공유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SNS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선관위는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성인이 아니면 투표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총선부턴 선거 연령이 19살에서 18살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고등학생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그러니까 4월 10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경우만 가능합니다. 투표날 이래야 해서 이런 이유로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할 유권자는 없겠죠. 법에서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일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가 있어서요.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어린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투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동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줄 서다 끝났는데요. 투표소 대기줄에서 기다리다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버렸다고요. 그래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네,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각인 6시 전에도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있는 때에는 대기 번호표를 나누어 드리고 투표소를 통제합니다. 이후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마감하게 됩니다. 소중한 한 표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4년 뒤에 또 똑같은 공약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를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이게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해놓고 퇴행을 너무 시키고 있는 그 법을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절실한 어른들이 항시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불온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1,500억 원대의 투자를 유치하고 282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25일 불온 일반산업단지 유치기업 8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519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이번에 유치한 기업들을 보면 의역과 화장품, 바이오와 2차 전지 등입니다. 강릉시가 예산 126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3월부터 지원합니다. 이번 보급 대수는 승용차 540대와 화물 389대, 승합 17대로 전기 승용차는 1,244만 원을, 화물차는 2,395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기 택시에 대해서 250만 원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태백시가 26일 제7공영주차장에서 낙동강 발원지 힐링시티타워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합니다. 낙동강 발원지 힐링시티타워는 태백문화예술회관과 태백시 제7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편의시설로 높이 43m의 타워와 폭 3.5m, 길이 80m인 연결 보도교가 설치됩니다. 힐링시티타워는 태백시를 조망하는 랜드마크로 조성되며 예산 102억 원을 투입해 오는 연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오는 4월 19일까지 강원 고성몰에 봄맞이 할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26일과 4월 2일, 9일과 16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선착순으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해당 날짜에 발행된 쿠폰은 발행일로부터 2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강원 고성몰에는 고성쌀을 비롯해 황태와 먹태, 미역과 장어 등 고성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춘천시에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합니다. 춘천시는 영농시기에 맞춰 올해 계절 근로자 인원 426명 중 145명이 캄보디아에서 입국한다고 밝혔는데요. 입국에 따라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는 입국 설명회, 고용자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시민 여러분, 실력으로 실천하는 춘천의 대표 일꾼 허영입니다. 저의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춘천 국가정원을 완성하고 춘천을 정원산업의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현재 지방정원까지 진행된 호수정원을 정원산업 박람회, 국제정원 박람회 등을 통해 최초이자 최고의 호수테마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습니다. 춘천을 친환경 관광 정원산업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기업 혁신파크 등 일자리 창출 도시 춘천을 만들겠습니다. 소멸위기의 가장 확실한 대책은 결국 일자리입니다.
기업 혁신파크, 캠퍼스 혁신파크,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춘천 역세권 개발 사업,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을 통해서 일자리 화수분 도시 춘천을 만들어서 살기 좋은 이주하는 춘천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춘천갑 국회의원 후보 김혜란입니다. 저는 100년이 흘러도 춘천 시민이 먹고 사는 문제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게 춘천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첨단 지식산업 도시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정부 부처와 대기업이 유치하는 각종 사업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 최적화된 도시 건설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궤도 통신 위성 사업을 유치하고 ESG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의료 사업을 육성해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미래를 책임질 혁신 성장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신다면 확연히 달라진 춘천에서 4년 후 함께하게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왔다 조일현, 적임자 조일현이가 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경제는 파탄 났습니다. 무능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농민을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진 빚을 이자를 탕감하고 대기업과 비교하여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을 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솟고 경제는 돌고 꿈은 크는 춘천이 되어야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미래 후보 조일현이가 여러분과 함께 춘천의 희망을 키우고 엮어 나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춘천시를 새로운 탄생의 도시로 만듭시다. 언제나 다정한 친구이며 이웃인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갑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오정규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천하제일 춘천을 오정규와 함께 만들어냅시다. 천하제일 춘천을 만들기 위해 우선 첫째로 대규모 국가연구단지인 춘천과학기술원을 유치하고 완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첨단 친환경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도권 상수원에 묶여 개발에서 배제되어 온 우리 춘천 시민의 한을 털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인병간만도 8,000년이 넘는 고대 도시 유적인 중도 유적은 최고의 관광 자원입니다. 우리 고장 춘천의 보물인 중도 유적은 원형 복원하고 유네스코에 등재하여 관광 자원화하면 춘천을 1000만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춘천갑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